새벽불이 켜진 곳은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도 아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잠옷 차림으로 모였고 테이블 위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 이나노 공정 수율 60% 달성. 이 숫자 하나가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최첨단 파운드리는 사실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고객은 선택이 아니라 기다림을 택해야 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납기가 밀리든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나노 수율 60%라는 기준선은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언제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순간 협상력은 이동합니다. 가격 구조가 달라지고 일정 협상이 달라지며 공급망의 힘의 균형이 재조정됩니다. 엔비디아가 두려워한 것은 삼성이 단순한 경쟁자가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고객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독점은 경쟁자보다 대안의 등장에 더 취약합니다. 삼성이 이나노 수율 60%는 기술적 성과를 넘어 파운드리 시장의 권력 구조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DRSAM과 NAND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았고 생산 능력과 공정 기술에서도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반도체와 GPU 영역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핵심 설계 기술에서는 외부 IP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모바일 AP에 탑재된 엑시노스는 성능 자체보다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로 반복적인 논란을 겪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CPU와 GPU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최적의 효율이 나오는데 CPU 설계를 외부에서 들여와 결합하다 보니 구조적 한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마치 몸에 맞춘 정장에 다른 사람의 바지를 억지로 맞춰 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성된 제품처럼 보여도 내부에서는 비효율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매년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팔수록 핵심 기술의 일부 수익은 설계 원천을 가진 외국 기업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설계 주도권이었습니다. 주도권이 없으면 로드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파트너의 전략 변화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협상에서도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와 생산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하지 못하면 진정한 수직 계열화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결국 삼성의 고민은 명확해졌습니다. 메모리 강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설계 주권까지 확보한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삼성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외부 IP에 의존하며 비교적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독자 GPU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전자는 당장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후자는 실패할 경우 수년간의 투자와 시간이 사라질 수 있는 모험이었습니다. 삼성은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제품 개발이 아니라 경영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GPU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며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도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설계 주도권 없이는 미래 플랫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거점은 글로벌 인재풀이 집중된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마련되었고 엔비디아와 AMD, 애플 출신의 시니어급 아키텍트와 엔지니어들이 합류했습니다. 기존 IP를 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키텍처를 설계해 자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습니다. 약 3년에 걸친 개발 과정에서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 AI 연산 최적화가 동시에 개선되기 시작했고 GPU 설계는 삼성의 메모리와 파운드리, 역량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을 높였다는 의미를 넘어 설계와 생산을 통합하는 구조적 전환을 뜻합니다. 삼성은 더 이상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제하려는 기업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중심은 언제나 CPU였습니다. CPU는 시스템의 두뇌로 불리며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고
전체 작업을 지휘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GPU는 그래픽을 부드럽게 구현하는 보조 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게임 화면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영상 처리를 빠르게 하는 역할이 전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이 질서는 근본적으로 뒤집혔습니다. AI는 하나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깊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병렬로 처리하는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지점에서 GPU의 구조적 강점이 빛을 발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코어가 동시에 움직이는 병렬 처리 능력은 AI 학습과 추론에서 압도적인 성능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GPU를 AI에 최적화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결과 AI 산업은 사실상 엔비디아와 동일시되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 구조는 효율적이면서도 위험을 내포합니다. 특정 기업과 특정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한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독점 구조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취약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독자 GPU와 파운드리 역량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설계와 생산을 함께 통제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의 등장은 AI 생태계의 균형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는 청사진에 가깝고 수율은 그 청사진이 현실이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키텍처와 혁신적인 구조를 제시해도 웨이퍼 위에서 실제로 판매 가능한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최종 평가를 결정합니다. 수율, 즉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칩의 비율은 기업의 수익 구조와 고객의 신뢰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특히 이나노와 같은 초미세 공정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수율이 낮으면 기술적 도전으로 해석되기보다 공급 불안과 일정 지연의 위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반대로 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량 생산과 안정적 공급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됩니다. 삼성은 과거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 구조를 도입하며 기술적 선두를 자처했지만 초기에는 낮은 수율로 인해 시장의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왔고 경쟁사는 기존 구조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는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정, 제어 능력과 재료 이해, 설계 최적화 경험이 축적되었고 이는 이나노 공정에서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3나노에서 겪은 고통이 2나노에서의 속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수율 60%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이는 시험 생산 단계를 넘어 산업적 생산을 논의할 수 있는 기준선에 도달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설계와 공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술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셈입니다. 먼저 어려움을 겪은 쪽이 이후 구간에서 속도를 내는 구조. 바로 그 전환점이 이나노 수율 60%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시장은 말보다 주문에 반응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발표와 기술 로드맵이 공개되어도 실제로 누가 어디에 발주를 넣었는지가 반을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가 일부 물량을 삼성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객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율주행 칩은 일반 모바일 AP와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오류 허용 범위가 극히 낮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차량 생산 전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파운드리를 선택할 때 극도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핵심은 안정성과 통제력입니다.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공정과 패키징까지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문제 발생 시 책임과 대응이 명확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독자 GPU 설계를 통해 아키텍처를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고 이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통제하며 첨단 패키징 역량과 HBM 메모리까지 지붕 아래에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탁 생산이 아니라 설계부터 양산까지 이어지는 턴키 구조를 의미합니다. 고객은 요구 사안을 제시하고 나머지 통합과 최적화는 하나의 체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테슬라의 선택은 기술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투표이며 파운드리 시장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과거의 파운드리 시장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움직였습니다. 최첨단 공정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은 선택이 아니라 기다림을 택해야 했습니다. 일정이 밀려도
가격이 오르더라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협상력은 한쪽으로 기울었고 고객은 줄을 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정에서 의미 있는 수율이 확보되고 실제 대형 고객의 이동이 발생하면서 고객들은 다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단일 옵션이 아니라 복수의 가능성을 놓고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납기 조건과 가격 구조, 기술 로드맵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되고 공급사는 더 이상 일방적인 위치에 서기 어렵습니다. 협상력이 이동하면 권력 구조도 함께 이동합니다. 독점은 경쟁자의 존재보다 대안의 등장을 더 두려워합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균형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의 질서는 소음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던 구조에서 선택을 고민하는 구조로의 전환, 바로 그 지점이 판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AI 칩은 단순히 강력한 GPU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연산 성능을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초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하고 칩과 메모리 사이의 연결 구조까지 정교하게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병목이 발생하면 아무리 뛰어난 연산 코어를 갖추고 있어도 전체 시스템 성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의 구조적 강점이 드러납니다. 삼성은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첨단 패키징 역량까지 갖추고 있어 설계, 생산, 메모리 통합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 포트폴리오가 넓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메모리 대역폭과 전력 소비, 열 분산 구조를 함께 고려해 시스템 전체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를 오가며 조율할 필요 없이 한 지붕 아래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비용은 낮아지고 개발 기간은 단축되며 일정 지연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AI처럼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장에서는 이러한 통합 구조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술 우위가 아니라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삼성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삼성이 협상력을 높이고 외부 IP 의존도를 낮추며 첨단 공정의 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변화는 단순한 기술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수익 구조입니다. 설계 주도권을 확보하면 라이선스 비용 유출이 줄어들고 고객과의 가격 협상에서도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수율이 안정되면 생산 변동성이 낮아지고 이는 곧 비용 구조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이익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결합된 구조는 메모리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보다 실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장은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만약 삼성의 포지션이 단순한 메모리 강자에서 설계와 생산을 통합한 AI 플랫폼 기업으로 채점이 된다면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프레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선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술의 전환은 재무적 전환으로 이어지고 재무적 전환은 기업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합니다. 삼성은 이제 MEMORY KING을 넘어 INTGRSMS의 DD, AI PS에서 NPANI로 재편받을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넘어 사실상 기둥에 가까운 산업입니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고용과 설비 투자, 환율 흐름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학과 연구소, 스타트업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그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삼성의 위상 변화는 단일 기업의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설계와 공정, 패키징까지 통합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국내 공급망 전체의 수준이 함께 끌어올려질 수 있습니다. 설계 역량이 강화되면 관련 IP 기업과 팹리스가 성장하고 공정 기술이 고도화되면 소재와 장비 산업도 동반 발전합니다. 패키징과 테스트 영역 역시 고부가 가치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설계 생산 후 공정이 하나의 축으로 더 긴밀히 연결되면 기술 축적 속도는 빨라지고 외부 충격에 대한 내성도 강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반등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상위 단계로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는 계속되고 위험도 존재하지만 방향성이 구조적 전환을 향하고 있다면 그 파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 이나노 수율 60% 돌파, 엔비디아 테슬라가 줄 서는 진짜 이유라는 이슈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0%라는 숫자 자체에 집중하지만 본질은 숫자보다 위치 이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운드리 산업은 오랫동안 사실상 단일 선택지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객은 기다렸고 가격과 일정은 공급자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나노 수율 60%는 대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독점 구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강력한 경쟁자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두 번째 옵션의 등장입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움직이는 이유도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성능이 좋은 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통제력과 안정성입니다. 특히 AI와 자율주행처럼 일정이 곧 경쟁력인 영역에서는 공급망 리스크가 곧 기업 리스크로 연결됩니다. 만약 특정 공정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면 그 자체가 전략적 약점이 됩니다. 삼성의 이나노 수율 안정화는 공급 분산이 가능하다는 신호이며 이는 협상력 재편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줄을 선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계산을 다시 시작한다일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의 구조적 포지션입니다. 단순히 파운드리만 가진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와 패키징까지 통합한 기업이라는 점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AI 칩은 GPU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HBM과의 결합, 전력 설계, 발열 관리, 패키징 최적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기업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다면 개발 속도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기 뉴스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수율 60%는 출발선에 도달했다는 의미이지 완전한 안정 구간에 들어섰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나로 공정은 여전히 변수가 많고 경쟁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한 번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인 납기 준수와 품질 안정으로 쌓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시험대에 오른 단계라고 보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요를 일시적 수치가 아닌 구조적 안정성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분기별 변동성이 크다면 시장은 다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독자 GPU와 이나노 공정을 결합한 실질적 레퍼런스 제품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대형 고객의 양산 사례가 쌓이면 신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셋째,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통합 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통합 플랫폼 비전을 시장에 설득해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파트너와의 연계를 강화해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설계 공정 패키징 소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구조적 우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결국 이 이슈의 핵심은 한 줄의 숫자가 아니라 선택권의 이동입니다. 삼성이 단순한 메모리 강자를 넘어 설계와 생산을 통제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이번 이나노 수요 60%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실행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을 승부의 끝이 아니라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